한인타운에서 신호등이 없는 일부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무리하게 진입하다 발생하는 추돌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력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어린이집 근무를 시작한 지 2주 남짓밖에 되지 않은 신입교사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LA 카운티의 종교단체와 초등학교 건물벽에서 인종차별적인 증오 낙서와 심지어는 살해 협박 내용이 담긴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꽃구경을 하려는 관광객들에게 불법 주차와 무질서한 사유지 방문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LA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반려견이 땅에 떨어진 마약을 먹고 쓰러지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오늘 미국에 도착한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이달 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의제 조율차 워싱턴에 온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정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건에 어디까지가 조작된 건지 묻자 김태효 차장은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 있어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묻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 질문이 계속됐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동맹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고위급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t very high levels with relevant allies and partners and communicating with them, and I'll certainly let them speak to the context of those conversations.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처음 제기한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정부는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웨스턴 잉글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는데요. 요즘 이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무리하게 반대 차선 쪽으로 가로질러 진입하려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넓고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도 어려운 구간이라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맨해튼 교차로. 맨해튼 길에 서 있던 차량이 건너편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올림픽대로를 지나치다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인 운전자가 다치는 등 부상자가 나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구간은 평소에도 자주 접촉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높았던 곳입니다. 직진하는 차가 있고 건너는 차가 있는데 건너는 차가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들이받치고 뒤집힌 차도 한 2번 봤는데 뭐 자주 한 달에 한두 건씩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올림픽과 맨하튼 도로는 신호가 없는 데다 3차선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반대편 차선으로 가로지를 경우 사고가 나기 일쑤입니다. 웨스턴과 피코, 올림픽 등 인근 대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이 많다는 점도 사고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출퇴근 시 도로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우회도로인 맨해튼 길을 통해 교차로를 건너려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자
한인사회가 직접 시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차량들의 교차로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림픽길에서 북쪽 방향 쪽만 하는 게 right turn only 사인만 붙여놔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현재 그 10지구 시의원 사무실에서는 일단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 교통관리국을 배치를 해서 올림픽가를 좀 걸어 다니면서 좀 어떤 곳이 좀 안전하지 않은지, 심지어 지금 그 스트리트 라이팅, 그 현관등도 지금 많이 나간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주신다고 그 헤덜허트 사무실에서 좀 협조를 해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해당 구간은 횡단보도도 없어 보행자 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 무단 횡단까지 합법적으로 허용돼 사고 위험이 더 높은 만큼 안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던지고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 2주 남짓 지난 신참 교사였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낚아채 들어올리더니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칩니다. 내동댕이 친 아이를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아이에겐 앉아있던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교사가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직접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는 겁니다. It's disgusting. I have a heart for kids. I love kids. And to wake up to that, I mean, I personally saw the video and I knew the kid. I knew exactly who the kid was. So it hurt me even more. 영상이 공개되고 논란이 되자 경찰은 아이들을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인 23살 케일라 그리웨를 아동학대와 폭행 등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리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 2주 남짓 지난 신참 교사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영상을 확인한 뒤 그린웰을 즉각 해고했고 채용 당시에는 아동학대나 범죄 전력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했고 그린웰의 추가 폭행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 한인타운 이슬람센터에서 누군가 이슬람 증오 내용의 낙서를 남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한 백인 남성 용의자가 지난 9일 새벽 434 사우스 벌먼 애비뉴에 위치한 이슬람 종교 시설에 들어가 벽에 검정 마커로 이슬람을 혐오하는 내용의 낙서를 여러 개 남긴 뒤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오늘 오전 체포됐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이슬람센터는 성명을 발표하고 증오와 편견 등 모든 공동체의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화요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해밀턴 초등학교에서도 살해 위협과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낙서에는 특정 학생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죽일 것이라는 협박 내용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인종과 종교,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지역사회의 증오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증오범죄에 대한 교육과 협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야생 파피꽃이 활짝 피면서 꽃을 구경하려는 인파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원 레크레이션국은 최근 수개월 동안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올해는 꽃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관광객들에게 사유지 꽃밭 방문과 불법 주차, 낙서 등 무질서한 문제로 지역 일대가 혼란과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강력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Many of our wildflowers are very sensitive to soil disruption and trampling, so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stay on trails.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특히 많은 꽃이 만개한 만큼 최악의 꽃가루 시즌을 예고하고 알러지가 있는 주민의 경우 꽃가루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한낮에는 야외로 나가지 말고 집안의 창문을 닫아 놓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A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마약을 섭취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놀스 헐리우드 지역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 노바를 산책시키던 주민 앤드류 앱스테인은 자신의 반려견이 무언가를 먹고 아프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She was out of it. She just, her eyes were dark. She wasn't moving around, and she just wasn't who she was. And the doctor said, yes, there's THC in her blood, and we were stunned. I mean, just absolutely speechless and just absolutely shocked. 반려견인 노바는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코카인과 THC 등의 마약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공원에는 노숙자 캠프가 가까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땅에 떨어진 마약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폴 크레코리안 LA시 의원은 공원 인근에는 학생들과 일반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만큼 LAPD 측에 노숙자 캠프 철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완전한 철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6개월 만에 일종 우편 요금을 5.4%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제출한 인상안은 일종 우편요금 전체에 해당하며 현재 63센트인 일종 영구우표 가격이 66센트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앞서 USPS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쇄를 위해 지난 1월 영구우표의 가격을 60센트에서 63센트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우표 가격은 2019년 이후 지금까지 32% 인상됐으며 지난 2년 동안 가격을 4번 인상했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안을 우편규제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오는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가 3년 만에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초 상하원을 통과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조기 종료를 요구하는 법안을 어제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5월 11일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의 종료가 앞당겨지면서 지난 2020년 1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포한 지 3년여 만에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이번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검사와 무료 백신 등의 긴급 조치를 위한 연방정부 자금 지출이 종료됐지만 각 주정부에 따라 자가검사 키트와 코로나19 백신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변종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50억 달러의 기금을 이용한 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146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5명 중 1명은 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9%가 자살을 포함한 총격 사고로 가족이 숨진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6명 중 1명은 총격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비슷한 수치로 21%는 개인적으로 총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격 사고는 유색 인종들에게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17%의 백인이나 18%의 히스패닉에 비해 흑인은 34%로 총기에 의해 숨진 가족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인 54%의 성인은 개인적으로 총기 위협을 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총격을 목격하거나 총에 맞아 숨지는 등 관련 사건으로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무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하고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LA에서 평화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평화음악회는 오는 6월 28일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2,300여 명의 관객들과 함께 개최되며 음악 예술 감독인 거장 금난세 지휘자와 성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70여 명이 비제 오페라 카르멘 등을 연주합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한국전 참전 용사와 주한미군 장병 등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며 지속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기원한다는 취지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음악회니까 디즈니홀에 오셔서 금난세 선생 음악회도 즐기시고 또 우리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도록 교포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번 음악회가 한미동맹재단과 미군 전우회를 돕고 기부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배우 박서준이 헐리우드 데뷔작인 더 마블스의 첫 번째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오늘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여성 히어로물 캡틴 마블의 후속작인 더 마블스의 첫 번째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박서준은 더 마블스에서 얀 왕자 역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사들 앞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어 존재감을 발산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박서준 외에도 닉 퓨리 역을 맡은 사무엘 L. 잭슨과 주인공인 캡틴 마블 역을 맡은 브리 라슨 등의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이 총 출동해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한편 박서준은 배우 수연과 마동석에 이어 한국 배우로는 세 번째로 마블 영화에 합류했으며 더 마블스는 오는 11월 10일 개봉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인 직지심체 요절은 구한말 프랑스 외교관에게 수집된 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수장돼 있습니다. 자료로만 볼 수 있었던 직지 실물이 파리에서 열리는 한 전시에서 50년 만에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고려 우왕 시기인 1377년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체 요절. 만들어진 지 600년이 넘었지만 인쇄된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남아있고 책주인이 남겼던 붉은색 표시와 메모도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금속 활자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서서 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Mise au point permet de replacer Gutenberg dans son contexte et de montrer qu'il n'était pas finalement le premier, qu'en Asie et que même en Europe, des procédés d'impression pouvaient. 직지는 구한말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콜랭드 플랑시에 의해 프랑스로 넘어갔고 이후 경매와 기증 절차를 거쳐 현재 프랑스 국립박물관이 수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동양의 보물전 이후로 줄곧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는데 50년 만에 대중들에게 실물이 공개되는 겁니다. En Asie, où existaient déjà des méthodes d'impression et pas qu'en Europe. Donc c'était intéressant de découvrir ça aussi, les autres méthodes existantes sur d'autres continents. 프랑스 국립박물관은 문화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연구에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전시 가능성에 대해 로랑스 앙젤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은 현재로선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해 당분간 국내에서 직지 실물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지가 공개되는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16일까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4차례 연속 낮춰 1.5%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여파로 세계 경제의 회복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IMF가 현지 시각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겁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3%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이 회복하는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한 가운데 높은 금리가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은행 파산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recent banking instability reminds us, however, that the situation remains fragile. Once again, downside risks dominate.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종전 전망치에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작년 7월 전망치 2.1%부터 4차례 연속 하향 조정입니다. IMF는 또 5년을 기준으로 한 중기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측했는데 이는 1990년 이후 3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반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IMF와 세계은행 충계총회 기자회견에서 하방 요소들을 경계하고 있다면서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며 대조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I wouldn't overdo the negativism about the global economy. So I think we should be more positive. IMF는 물가가 잡힐 때까진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부채 관리를 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일본 정부가 올해도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벌써 6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한국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외교 청서를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며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6년째 반복됐습니다. 昨年1年間の国際情勢と日本の外交活動を概観するとともに本年3月までの日本外交のうち特筆すべき事案についても記述をしております。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선 하야시 외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이 밝혔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문장은 쏙 빠지고 일본 정부가 입장을 표명했다는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강제동원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엔 군대나 관청이 강제 연행을 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기존의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외교청서가 발표된 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를 보면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우리나라의 양보가 아닌 일본의 외교 성과로 포장돼 있습니다. 독도, 위안부, 강제동원 등 한일 현안에 대해서 일본은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격적인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울 서초동 호반건설 본사와 여의도 부국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5년 초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려고 컨소시엄을 꾸렸던 회사들인데 검찰은 이 컨소시엄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입찰에 뛰어든 컨소시엄은 3곳,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은 산업은행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호반건설이 김만배 씨의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을 빼오려 시도했고 그러자 김 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청탁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1심 법원은 검찰 주장과 달리 곽 전 의원이 실제 힘을 썼는지 의문이라고 봤습니다. 1년 내내 그 하나은행 제가 가서 뭐 일 봐줬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전혀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벗어날 위기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는 건데 검찰이 이 부분을 보강할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들 병치 씨를 뇌물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어서 아들의 퇴직금이 아버지를 향한 뇌물은 아니라고 봤는데 검찰은 이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두 사람의 거래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마치 자신과 아들이 압수수색 당하는 것처럼 내용을 알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곽 전 의원 부자는 추가 조사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내놓는 한편 아들 병채 씨를 별도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작년 여름 시험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가 다음 달 24일 실용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됩니다. 이전 두 번의 발사에서는 목표 궤도 도달에 집중했는데요. 이제 위성 수송이라는 실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2차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음 달 24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다시 한번 우주로 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3차 발사 준비 상황과 위성 탑재 일정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누리호는 당초 개발 목적에 따라 처음으로 실용위성을 탑재해 발사합니다. 탑재 위성은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주위성으로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군집위성 도요셋 등 국내에서 개발된 소형위성 7개입니다. 누리호는 최대 1.5톤의 실용위성을 실어 나르도록 설계됐는데 1차 발사에서는 가짜 위성을, 2차 발사에서는 성능 검증 위성을 쏘아 올려 목표한 궤도까지 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발사 시각은 오후 6시 24분으로 목표 궤도에 도달해 주위성을 내보내는 데 가장 적합한 시각으로 결정됐습니다. 6시 24분 인근에 발사하면 남극 상공을 지나서 적도면을 가로질러 상승하는 지역시를 6시 인근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이 고도 550km에서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만큼 이번 누리호는 고도 700km까지 갔던 2차 발사 때와 달리 550km까지만 올라갑니다. 이번 발사에는 정부로부터 발사체 기술을 이전받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참여합니다. 누리호는 1단과 2단이 조립된 상태로 현재 제작 중인 위성들은 다음 달 초 나로우주센터로 입고됩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황사가 발생해서 수도 베이징이 온통 뿌연 오염물질로 뒤덮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삽으로 퍼내고 또 퍼내도 도로에 모래먼지가 쌓입니다. 도시는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고요. 건물은 간신히 윤곽만 보일 정도로 뿌연데요. 베이징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00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겼습니다.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6단계 중 가장 나쁜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 등이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47%는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고요.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비싼 가격을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답변도 상당수였는데요. 미국 정부가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는 있지만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눈처럼 보이는 화산재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 시벨루치 화산이 분화를 시작하면서 화산재가 마을을 덮쳤는데요. 화산재는 500km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확산됐고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화산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는 10cm에 가까운 화산재가 쌓였는데 과학자들은 60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화산재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석 달간 이탈리아에 온 이주민만 2만 6천여 명, 최근 사흘 동안에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따뜻한 날씨에 바람도 잔잔해서 바다를 건너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자 리비아, 튀니지 등에서 이주민들이 대거 밀려 들어온 겁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주민 수용시설 건설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약 72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의 여성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서 여성의 야외 식당 출입마저 금지했는데요. 남녀가 섞일 수 있고 공원이나 녹지가 있는 식당에는 여성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앞서 탈레반은 공원이나 놀이공원, 체육관, 공중목욕탕에 여성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지난해 말에는 이슬람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대학 교육을 막은 데 이어서 유엔과 비정부 기구에서의 활동까지 제한했습니다. 버스가 처참한 모습으로 뒤집혀 있습니다. 페루의 한 고속도로에서 승객 76명을 태우고 달리던 버스가 전복됐는데요.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물이 흐르던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최소 10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페루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나라로 악명이 높은데요. 길이 험해 도로가 위험한 데다가 과속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하고 2023년에 되게 집중하는 리커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우리 볼보하고 혼다가 리커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포드는 67번 리커가 들어왔고 현대 키아는 20번하고 22번 리커가 들어왔는데 지금 2023년에 보보가 들어온 거는 바로 되게 중요하게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리커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볼보 2023년 차를 사셨으면은 빨리 브레이크에 문제가 없는 걸로 느껴도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아예 없어도 이 리커를 보시고 곧바로 딜러십에 가가지고 이 브레이크의 malfunctioning을 꼭 같이 빨리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혼다 차들 2023년에 지금 들어온 리커는 여러분의 rear view mirror, 그러니까 뒷바퀴 할 때 비디오 나오는 rear view mirror가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컴퓨터 시스템의 malfunction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는 리커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차에 문제가 있으고 없으시고 상관없이 빨리 혼다를 타고 보보를 타는 2023년도 차를 사시면은 빨리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다,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해도 우리 이 차 매니팩처의 분들은 빨리 가서 차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딜러십에 가가지고 수리 기록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리커 노티스를 받을 때는 리커 노티스 같이 딜러십에 가가지고 이거 왔습니다. 이것도 고쳐주고 나 차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나누시고 다른 문제도 있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제일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의 캘리포니아의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어제 강원도 강릉 지역 산불로 정말 큰 피해가 났죠. 긴박한 상황에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주민들의 행동이 인터넷상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이 커피로 유명하죠. 강릉의 한 카페는 산불 진압에 나선 소방, 경찰, 군인 등 공무원분들을 위해 무상으로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또 장사를 아예 중단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대피 장소도 제공했는데요. 누구든지 카페에 들어와서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다른 카페도 피해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했는데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반려동물이 머무를 장소까지 마련해줬습니다. 개업 준비 중이던 강릉의 한 반려견 시설은 개업 일정을 미루고 반려동물 대피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제 상황 부산 길거리 싸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부산의 한 길거리인데요. 술에 취해 보이는 두 중년 남성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싸우고 있는 남성 두 주변에서 시민들이 마치 격투기 경기를 관람하듯 환호하며 손뼉을 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길거리에서 저렇게 싸우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말리진 못할 망정 구경거리처럼 보고 즐기는 모습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라면 제품의 하나인 불닭볶음면이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너무 비슷한 제품이 출시돼 베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의 원조인 일본, 그중에서도 인스턴트 식품을 처음으로 만든 회사로 알려진 닛산식품이 출시한 제품입니다. 겉면을 보면 한글로 볶음면이라고 제품명이 쓰여 있죠. 포장도 우리나라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같은 분홍색인데요. 낯선 식품 홈페이지는 이 제품을 한국식이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낯선 식품이 우리나라 제품을 표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사 제품 출시 논란에 삼양식품 측은 현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에 시어머니를 뭐라고 저장해놔야 할까요? 한 온라인 게시판에 휴대전화에 시어머니를 말 그대로 시어머니로 저장했다고 남편과 싸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글쓴이의 휴대폰에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저장한 걸 보더니 크게 화를 냈다는데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님이라고 저장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휴대전화에 장모님을 장모라고 저장했다면 당신도 기분 상했을 거 아니냐고 물었다는데요. 글쓴이는 어머니라는 말 자체가 높여 부른 말이고 장모는 그냥 반말이 아니냐며 반박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남편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인데요. 서로 이해하며 잘 풀어가길 바란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초등학생들이 껌을 씹다가 응급실로 실려갔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껌을 씹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손부채질까지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매운 풍선껌, 이른바 핫껌으로 불리는 제품을 씹은 사람들인데요. 이 껌을 씹은 미국 서부의 초등학생 12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매운맛은 캡사이신 성분 때문에 생기는데 이 껌은 캡사이신이 청양고추보다 약 3,000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호신용 스프레이와 같은 활성 성분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씹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껌 포장지에는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씹지 말라는 글과 함께 껌을 뱉지 않고 가장 큰 풍선을 불어보라는 도전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SNS에서 챌린지로 번지면서 경찰은 부모들에게 자녀가 이 껌을 씹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가운데 하나인 킬리만자로 산에 햄버거를 배달한 배달부의 사연이 화제인데요. 그냥 배달부가 아니라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은 영국의 참전 용사였습니다. 해발 6,000m 가까이 되는 킬리만자로 산을 의족의 의지에 등반한 건데요. 이 남성은 자선단체 기부금 모금을 위해 매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해엔 등산을 도와주는 22명의 친구들과 함께 햄버거를 들고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씩 꾸준히 산을 올라 14일 만에 킬리만자로산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너무 멋있는 햄버거 배달부라며 감동적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